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데 지난 한 달, 두 달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냈냐면 일단 호텔을 2년 하면서 그 성적표를 받았잖아요. 이제 경영 실적이라고 하면 마이너스였고 뭐 큰 폭의 적자, 매달 소폭의 적자가 쌓여서 꽤 큰 손해를 제가 이제 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경영 실적만 놓고 보면 처참한 실패였죠. 처참한 실패였고,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어요. 이대로 그만둘지, 아니면 뭐 좀 더 해볼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 마음속에서 뭔가 이제 너무 아쉽더라고요. 계속 좀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성적으로 판단했다면 사업을 접는 게 맞았지만 이제 좀 감성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을 더 연장해서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건 제 꿈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결국 뭘 하고 싶은지 그게 제 의사결정에 많이 좌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호텔을 시작했던 이유도 어쨌든 뭐 말하기는 쑥스러운데 좀 큰 대의를 품고 있거든요. 이 호텔 단순히 그냥 숙박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이걸 떠나서 물론 돈도 벌어야 되지만 좀 여기가 이제 요가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제가 힘들 때 겪었던 것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내면이 아플 때 겪었던 과정들이 있는데 그 건강해졌던 이 과정들이 또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었어요. 네, 여기 오는 사람들이 좀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나누고 싶었었고 여기가 지금 완벽한 컨디션은 아니지만 또 제가 경험을 쌓기에는 너무나 또 완벽한 컨디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규모나 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조금은 무리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내가 항상 어떤 바닥에 있으면 익숙한 환경에 있으면 성장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조금씩은 무리가 되는 어떤 극단에 놓여 있어야 내 역량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들을 해야 이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호텔은 약간 한 스텝 저한테 무리가 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한 두 스텝 정도 제 역량 밖에 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 이 호텔 2년 이게 종료가 되고 나서 그리고 연장을 하고 나서 처음 했던 거는 실패의 원인들을 분석을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실패했는가. 그래서 뭐 결론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생각을 좀 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 시작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잘못된 의도를 품고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 호텔업을 시작할 당시에 제가 좀 뭐에 꽂혀 있었냐면 레버리지라는 개념에 되게 꽂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간을 레버리지해서 이제 좀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레버리지란 책을 읽고 거기에 꽂혀 있어서 실제로 제 업무의 많은 부분들을 위임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제일 잘하는 일, 가장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그 외적에 그러니까 내 시간당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떨어지는 일들은 다 레버리지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거다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잘한 것들을 레버리지 하면서 제 어떤 그 퍼포먼스가 이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 호텔을 창업을 하면서 이 호텔업 자체를 좀 레버리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배드라디오 1호점 있는 배드라디오 우리 그 김지훈 대표한테 이 2호점 배드라디오 도두봉 자체를 완전히 위임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위임을 했고 저는 그냥 말 그대로 투자자였죠. 투자를 하고 호텔에 거의 나오지도 않았어요. 뭐 호텔을 좀 신경을 안 썼었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2022년도 3월경에 오픈을 했었는데 이게 한 2022년 10월경부터 코로나가 끝나고 해외가 개방이 되면서 제주도 여행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졌었거든요. 이 제주도 여행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배드라디오도
1호점도 어려워지면서 우리 또 배드라디오 2호점 도두봉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 김준 대표도 사실 이제 본인 사업도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조금은 이 2호점에 집중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에 뭐 제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려니까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나 없이 호텔은 돌아가고 있고 내가 갑자기 거기 와서 좀,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를 해 놓고 완전하게 위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뒤늦게 좀 끼어들기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핑계죠. 핑계지만 좀 그냥 방치했던 것 같아요. 방치를 했던 상태였고 다시 돌아가자면 그러니까 실패의 원인을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잘못된 위임을 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 이런 36개짜리 중소형 호텔에서는 사실상 좀, 좀 오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의사결정권자가 좀 애정을 갖고 이 공간을 살피고 돌보고 완벽하게 좀 이렇게 뭔가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에서 위임을 하는 거라면 모를까 처음부터 이거를 위임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이거는 위임이라기보다는 방치에 가까웠다라는 걸 좀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1월에 그 이제 올해 2024년 1월에 위탁 운영 계약은 그냥 종료를 했고요. 브랜드는 우리가 배드라디오라는 브랜드를 계속 쓰고 있지만 일단 위탁 운영은 종료를 하고 직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바꾸고 나서 제가 들어와서 2월, 3월 이 두 달 동안 청소도 직접 하고 뭐 프론트 리셉션에서도 직접 근무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과정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사업체에서 보니까 정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으면 비효율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고 그 비효율들은 놔두게 되면 금방 이렇게 번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효율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만들어야 되지만 비효율들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증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리셉션이나 청소를 투입해서 보니까 오너의 시점에서 보니까 비효율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이걸 왜 하는지 모르면서 또 담당자들을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들, 어떤 리소스의 낭비들, 그리고 어떤 코스트의 좀 누수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런 것들을 잡느라 시간을 많이 보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의 최대 역량은 컨텐츠를 만들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니까 어떤 대표로서 영업 사원으로서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해야 되는데 2월, 3월간은 그 행위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 죽어가는 호텔을 살려야만 했었고, 이 호텔에 존재하는 어떤 비효율들, 누수들을 막아야만 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개선이 됐냐라고 물어보면,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있어요.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개선 분명히 많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런 영세한 작은 규모에서는 좀 심플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매출을 올리고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그동안의 우리 수익 구조를 보면 사실 매출이 늘면 늘수록 이익이 느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비용이나 이 구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객실 금액이 1박에 6만 5천 원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직접 예약, 네이버를 통해 직접 예약을 했을 경우에 6만 5천 원이었고, 뭐, 이런 OTA들, 그, 우리 온라인 여행사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부킹닷컴이나, 뭐, 아고다나, 이런 그 OTA를 통해서 예약을 했을 때는, 막 프로모션들이 걸려가지고, 예약이 뭐 5만 원대 될 수도 있었어요. 1박에. 5만 원대 예약되면 커미션이 15%거든요. 15% 나가고, 우리 또 요가가 포함이에요. 요가 강사비 뭐 만 몇천 원 나가고 뭐 우리 또 객실 청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용들 계산하고 이러면은 사실상 5만 원에 객실 팔아봤자 뭐 일은 일대로 하는데 남는 게 전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와서 개선을 하려고 했던 거는 그런 수익성 개선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나가는 비용들 그리고 OTA 비중을 줄이고 직접 예약을 늘리고 뭐 그러기 위해서 뭐 홈페이지도 필요했고
홈페이지를 또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뭐 마음에 드는 업체도 없고 막 여러 가지 뭐 이제 스토리가 긴데, 그래서 직접 홈페이지도 만들고 이러면서 상당 부분 이제 OTA 의존도를 낮출 수 있었고요. 저희 직접 예약, 뭐 네이버를 통해서 하는 네이버 예약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2.7%대거든요. 그러니까 3% 미만이니까 15%에서 3%로 그것만 절감을 해도 뭐 바로 그냥 수익성이 뭐 10몇 프로가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 개선을 할 수 있었고, 뭐 누수되는 비용들, 예를 들어 뭐 청소비라든지 조식 비용이라든지 뭐 우리 뭐 비품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누수가 많았었는데 좀 많이 개선들을 했어요. 그래서 뭐 월 우리가 나가는 비용들이 뭐 한 3천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한 8, 900만 원 정도를 절감한 상태예요. 근데 비용만 절감해도 수익성이 엄청 개선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어떤 하나씩 변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매출 부분은 확실히 조금 줄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5만 원짜리에 팔리던 OTA 매출을 좀 개선을 하려고 좀 최저가로 팔리는 창구 자체를 네이버로 제한을 하고 나머지 OTA들 아고다나 부킹닷컴 가격을 올리니까 이 5만 원대에 팔리던, 그러니까 막 그 개수뛰기죠. 개수뛰기로 막 팔리던 매출들이 줄면서 기존의 매출 뭐 3천만 원대 했던 매출들이 지금 2월, 3월에 물론 비수기 영향도 있지만 2천만 원대로 매출은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금 조정하려는 변수를 여러 가지를 놓고 하면 사실 그 측정이 불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가지 테스트를 해야 이게 OTA가 문제였나 해서 OTA 가격만 조정을 해야 OTA의 수익성이 문제였구나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한 번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동시에 하면 그 원인 추적이 불가해서 일단은 그 OTA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OTA를 좀 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매출은 줄 수밖에 없었던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수익성 개선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매출도 늘리는 방안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대로라면 아마 4월, 5월 때쯤에는 매출도 상당 부분 개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 호텔, 지금 2년째 고전하고 있는 호텔에서 제가 유의미한 수익을 만들어낸다면 다음 스텝, 그러니까 제가 결국 하고 싶은 일들 있죠. 뭐 아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유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명상원을 짓고 싶거든요. 지금은 좀 소프트웨어는 좋지만 하드웨어, 시설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호텔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시설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명상원을 짓고 싶은데 그 바로 하진 못하겠지만 조금은 더 나은 공간 호텔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경제적으로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제가 겪고 있는 문제는 그냥 딱 돈 하나거든요. 심플하게 이 돈만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되게 작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돈만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좀 더 좀 그런 시스템이나 저의 노하우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리하고 뾰족하게 갈고 닦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몸은 좀 힘들지만 엄청 유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수익까지 냈을 때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을 걸 기대하고 있고 너무 좀 설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너무 좋은 동료들과 함께 또 으쌰으쌰 하고 있어서 뭐 지친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지만 좀 큰 시점으로 보면 참 유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이런 중간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아주 좀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호텔은 단골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그 예약 오시는 분들의 이런 방문 이력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2월, 3월 보니까 5번째, 6번째 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제주도가 숙박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번 왔던 숙소를 잘 오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숙소가 너무 많고 그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좀 다양성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게 그 기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4번, 5번, 6번 오는 손님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그냥 제주도를 오면 이곳을 오는 게 편안하고 당연하고 이곳의 서비스가
좀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들지 않았나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라티오 도두봉은 여력이 된다면, 그러니까 적자가 나지 않는다면 오래도록 유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뭐 임대차 보호법이 보호를 하는 시간까지 뭐 7년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한 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유의미한 어떤 좀 성과들을 만들어내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공간도 점점 준비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 혼자서는 절대 이제 못하는 일이고요. 우리 동료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이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이루는 건 뭐 이게 조금은 뭐 막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너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더 좀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네.